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쏟아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실력과 개성을 갖춘 오디션 스타들이 대거 탄생했는데요. 2012년 K-POP 스타 시즌2에 출연하여 처음 얼굴을 알린 이 듀오는 기존 K-POP의 문법에서 벗어난 재기발랄한 자작곡들을 선보이며 등장하자마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릅니다.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오오. 그리고 정말로 K-POP 스타 시즌2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최초 10대 싱어송라이터 우승자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죠.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감을 더하는 음악을 들려주며 현재는 대체 불가 뮤지션이 되었는데요. 끊임없이 불화설이 돌긴 하지만 피를 나눈 만큼 친밀한 케미를 보여주기에 별로 걱정은 크게 안 되는 그런 그룹. 오늘 위케이피디아 주인공은 악뮤입니다. K-POP 스타 시즌2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악동 뮤지션은 몽골에서 온 남매 듀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악동 뮤지션은 2019년 9월부로 공식 활동명을 악뮤로 변경했지만 이때만 해도 악동 뮤지션으로 불렸기에 시기에 따라 맞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몽골에서의 선교 활동을 결심한 부모님을 따라 찬혁과 수연은 몽골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찬혁은 13살, 이수연은 10살이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한인학교에 다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학교보다 훨씬 자유로운 줄 알았던 홈스쿨링은 기대와 달리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며 혼자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찬혁, 수연의 교육에 큰 책임감을 느낀 아버지는 이들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이런 상황에 찬혁은 사춘기까지 겹쳐 아버지와 적잖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낀 아버지는 홈스쿨링을 중단하고 6개월 동안 자유시간을 줘서 찬혁, 수연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게 했는데요. 게임하기, 그림 그리기, 춤추기, 기타 치기 같이 공부와 관계없는 것들로 일과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꿈꾼 수연은 버클리 음대 진학이라는 명확한 목표까지 갖고 있었고, 부모님 또한 수연의 끼와 재능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찬혁은 이 시기 꿈을 찾는 게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자유시간 동안 음악에 부쩍 흥미를 느끼게 되죠.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교회 형이 작곡한 아이팟이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교회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게 멋져 보였던 찬혁은 본인도 노래를 만들기에 이르는데요. 그때 30분 만에 뚝딱 만들었다는 노래가 바로 갤럭시.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제목이 왜 갤럭시인지는 감이 오시죠? 교회 형이 만든 노래 제목 아이팟, 아이팟을 만든 애플의 경쟁사는 삼성, 삼성하면 갤럭시. 이 노래는 이후 악동 뮤지션 첫 번째 정규 앨범에도 실리게 됩니다. 악뮤의 팬들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찬혁을 음악의 길로 이끈 이 교회 형에게 고마워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악뮤를 있게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교회 형 말고도 지금의 악뮤를 있게 한 또 다른 은인은 바로 찬혁, 수연의 부모님인데요. 찬혁의 자작곡 갤럭시를 처음 듣고 부모님은 기함할 정도로 놀랐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수연의 음악적 재능은 잘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 찬혁은 그동안 그 어떤 음악적 소질이나 적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음악성에 감복한 아버지는 이 좋은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 업로드를 권유합니다. 거기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팀명까지 만들어주는데요. 네, 한자에서 알 수 있듯 악동이 아닌 악동. 즐겁게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천진난만한 의미를 담은 거죠. 2012년 여름 비자 문제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을 무렵 두 사람은 아마추어 음악가를 지원하는 한 대학 동아리로부터 섭외 연락을 받습니다. 그 시기에 길거리 공연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무대에서 자작곡을 선보이며 무대 경험을 쌓기 시작했죠. 그리고 같은 해 남매의 귀에 K-POP 스타 얘기가 들려옵니다. 부모님께 도전 의사를 밝히고 예선에 참가했는데 가볍게 통과하고 본선을 치르기 위해 몽골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습니다. 이후엔 아시다시피 시즌 우승자가 되었는데 악뮤의 케이스가 참 특별한 게 역대 그 어떤 오디션 프로 참가자들보다 자작곡을 많이 선보인 팀이었거든요. 첫 평가곡이었던 다리 꼬지마를 비롯해서 매력있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네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님 어디서 매력 학과라도 전공하셨나?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 야. 크레센도. 모두가 보도록 크레센도 아아우아아우 예. 이게 다 기성곡이 아니라 찬혁이 만들었다는 사실.
이 천재 만재의 남매 듀오는 당시 심사위원들을 홀려버렸는데 두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박진영은 이런 극찬을 날리고요. 이게 바로 싱어송라이터고요. 이게 바로 듀엣입니다. 보아 역시 후한 평을 내리고 정말 매력있네요. 양현석은 늘 흐뭇하게 지켜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재밌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악동 뮤지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팀이었기 때문에 악동 뮤지션은 어떤 기획사와 손을 잡을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K-POP 스타 우승 후 몽골로 잠시 돌아갔다 한국에 들어온 악동 뮤지션은 바로 YG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힙합 기반의 블랙 뮤직에 특화된 YG와 악동 뮤지션의 만남이라 악동 뮤지션이 선보인 음악들과 YG의 이미지가 너무나 달랐기에 악동 뮤지션이 본연의 색을 잃을까봐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즐기면서 저희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악동 뮤지션의 판단과 선택은 옳았습니다. K-POP 스타 시즌2에서 우승을 하고 정확히 1년 뒤에 발표한 그들의 첫 번째 정규 앨범 플레이는 그런 우려를 싹 다 씻어내고도 남았죠. 풋풋한 짝사랑의 감정을 리드미컬한 포크팝으로 표현한 200%. 애니팡에서 하트를 주고받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은 Give Love.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어른들을 차가운 얼음에 비유한 얼음들. 진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인공잔디 등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순수하고 생동감 넘치는 트랙들로 악동 뮤지션의 매력과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평단의 호평은 물론 대중의 반응도 뜨거웠고 타이틀곡 200%는 주요 음원 차트 8곳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쯤 했던 찬혁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렇게 자평하는데요. 회사 만족도가 높아 보이는데 YG 양현석 대표 또한 악동 뮤지션과 그들의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자신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례로 이 플레이 앨범 발매를 이틀 앞두고 서울수비아의 무대에서 5천여 관중을 불러 모아 앨범 전곡을 오픈하는 청음회를 개최하는데요. 앨범에 수록된 11곡 전곡을 선공개하고 가사집까지 만들어 배포합니다. 앨범 공개 전에 음원이 노출되는 건 음악 산업에서 치명적인 리스크인데 기획사가 자발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해서 전곡 유출을 감행한 거죠. 악동 뮤지션 음악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악동 뮤지션은 사장님이 자신들을 믿어주고 밀어준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음악적 고민을 계속해 나갑니다. 찬혁의 말처럼 데뷔 앨범 플레이의 후속작으로 발표한 싱글 시간과 낙엽은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전 음악과는 장르도 분위기도 다른 곡이었죠. 도전의 결과는 성공적. 같은 시기 신보를 발표한 서태지, 김동률 같은 대선배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음원 차트 1위를 지켜냅니다. 이후 첫 번째 미니앨범 사춘기 상을 발표하기 전까지 찬혁 수연은 동료 뮤지션들과 교류하며 음악 활동을 넓혀가는데요. 2014년 말에는 자신들의 콘서트 게스트로 선 아이유에게 후라이의 꿈이라는 곡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당시 콘서트 현장에서 딱 한 번 공개되고 발매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전설의 레전드라 불린다는데요. 작년 아이유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7년 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악뮤 노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노래가 못 나온 거구나. 또한 2015년 11월에는 유나의 싱글 널 생각해에 찬혁이 프로듀서로 참여합니다. 이 곡을 만든 후 본인들이 부르지 않고 유나에게 준 이유는 유나에게 더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는데요. 유나와 찬혁 두 사람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래였죠. 제가 많이 졸랐어요. 뿐만 아니라 YG와 우리카드가 공동 기획한 한글날 기념 공익 캠페인의 주제곡인 가나다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중독적인 후렴구와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사가 인상적인 이 노래는 비속어와 은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진 캠페인송을 누구보다 잘 만들고 잘 소화할 가수가 악동 뮤지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싶죠? 악동 뮤지션이 데뷔 전에 완성한 자작곡들 그리고 데뷔 초에 발표한 곡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그 나이에 할 법한 생각들 혹은 재밌는 상상, 무해하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순간들이 노래에 담겨 있죠. 그들의 흘러듣지 않고 곱씹게 만드는 가사와 청량한 보컬에서 오는 진정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또 우리 부모님이 등장하실 차례인데 찬혁, 수연은 어렸을 때 가요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다운 노래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요보다 동요를 많이 들었다는데요. 그 때문에 데뷔 초반엔 또래 청소년들을 위한 노래를 만드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다고 하네요. 그런 그들이 2016년 5월 사춘기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미니앨범 사춘기 상을 들고 돌아오는데요. 데뷔 3년차 대중이 원하는 풋풋함과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른스러움의 중간 단계를 노래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이와 어른 사이에 놓인 사춘기의 감성을 음악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는데요. 수연이 이하이의 1, 2, 3, 4를 듣고 너무 좋아서 찬혁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닥달하여 그 자리에서 만들었다는 리바이.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리바이 그땐 그때 땐 이때 YG 콘서트에서 소속 아티스트 중 본인들만 조용히 앉아서 노래하는 걸 깨닫고 사람들을 방방 뛰게 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이 두 곡 모두 히트를 합니다. 특히 찬혁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 곡의 안무에도 참여했다는데요. 찬혁과 댄스, 조금 의아하지만 찬혁은 늘 춤에 진심이었다고요. 이 앨범은 제목이 사춘기인 만큼 실제 사춘기 경험담이 담겨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우리 아버님 다시 한번 재등판 하시는데 여러모로 지금의 악뮤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한편 찬혁은 수연의 사춘기를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순간순간 서로 허를 찌르는 이 남매, 그렇죠, 이게 바로 찐남매인 거죠. 자, 이제 이듬해 찬혁 수연은 사춘기 하 앨범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춘기 앨범을 만들다 진짜로 음악적 사춘기를 겪은 사연, 슬럼프 때문에 음악을 관두려고 했다는 수연의 충격 고백 등등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편의 대서사시, 대하 드라마와도 같아서 한편에 다 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므로 네, 다음주 파트 2에 남은 이야기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